지금부터 특목고 입시 전략, 예비 중등 학생들을 위한 특목고 전략 설명인데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관악구 지역에서 실제 특목고 가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 특목고 갔는지 잘 몰라요. 구암중 정도에는 몇 명 있는데 다른 중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마다 사실상 준비하는 학생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입시 제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특목고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대입 실력이 되게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예비 중학교 1학년부터 준비하면 안 될 수 있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실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은 중학교 2학년부터 되거든요. 1학년 때는 활동만 넣으면 돼요. 뭐 다른 공부를 할 게 아니고 활동을 넣어주고 2학년 때 내신을 A만 받으면 사실상 웬만한 특목고는 거의 붙어요. 근데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의 학생부 종합센터하고 그 다음에 관악구 여기 이제 GMS 뉴스터디 학원, 중계동의 학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중앙UA라고 입시 지원하는 곳에서 이제 교육 과정을, CEO 과정을 현재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특목 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학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구로구에 있어요. 세종과학고가 구로구에 있고 한성과학고가 서대문에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서울대가 21명,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34명, 포스텍이 5명, 뭐 지스트나 디지스트 같은 경우가 5명, 한성과학고도 마찬가지죠. 14명, 37명, 2명, 6명. 근데 옆에 정원을 보시면 한성과학고 같은 경우는 140명이에요. 140명 중에 서울대가 14명이면 10%간 거죠. 거기다가 카이스트가 37명이면 2배도 넘게, 20% 넘게 갔고요. 포스텍, 지스트 합치면 거의 40%, 50% 이상이 서울대 카이스트를 갔어요. 연고대는 빠졌고요. 의대도 빠졌어요. 그러면 실제 지스트까지 가는 녀석은 전체의 3분의 2예요. 그러면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 가는 학생이면 충분히 이 정도 목표는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지. 실제적으로 강남 아이들이 거의 가고 일부 이제 남아있는 정원을 다른 지역 애들이 나눠 갖는 이런 형태로 현재는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 그 영재학교는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과학고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으려는 게 목적이에요. 일반 영재학교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시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갖고 밤새 공부를 해서 뭐 5년을 준비해야 실제 영재고나 과학고를 갈 수 있다. 이거는 영재학교 얘기고 과학고라고 하는 거는 일반 고등학교 중에 과학이나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성과학고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 세종과학고와 한성과학고가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정원이 160명 중에 일반 전형이 128명, 사회통합 전형이 32명인데 그 중에 경쟁률은 3.91대 1이었어요. 일반 전형.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은 뭐 1.04대 1이니까 뭐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붙었죠. 한성과학고의 경우는 140명 정원이었는데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5대 1이었고요. 사회통합 전형은 1.6대 1이었어요. 어떤 전형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실제 집어넣으면 합격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의 경우에 하나고하고 상산고도 볼게요. 하나고하고 상산고는 이제 어떤 학교냐면 하나고등학교는 마찬가지로 은평구에 있는 학교고요. 보통 서울대를 한 6, 70명씩 가요. 전체 학생이 200명이고요.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은 강남 학생들은 10%밖에 지원이 안 돼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전체 그 일반 전형 160명 중에 강남 학생은 16명. 그러니까 서초, 그 다음에 강남, 송파 이렇게 3개의 학생은 딱 10%만 뽑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90%는 다른 지역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 중에도 중계동이나 목동 지역 애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 애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실제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 하나고를 붙거든요. 그래서 하나고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작년도 경쟁률을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2.3대 1이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3.08대 1이니까 3대 1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고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 주요 과목 있지 않습니까? 주요 과목을 A를 받아야 돼요. 100점이 아니고 9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90점 이상 받는 학생은 뭐 여기 미성중이나 복림중 이런 학교들 보면 약 25% 정도가 A를 받아요. 한 과목당. 그러니까는 5과목을 다 A 받는 학생은 10%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학교에서 10% 이내에 들 정도로 내신이 좋은 학생만 하나고에 지원할 수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학교 시험이 워낙 어려우니까 한 과목 B가 나오면 일단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유리한 거예요. 상산고등학교는 하나고는 그렇고 상산고등학교는 이게 전주에 있는 학교인데 무슨 전주까지 가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학교는 의대만 그렇게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원래 작년도에 의대가 78명 현역 기준으로 재수생까지 치면 260명이 들어간 학교고요. 근데 경쟁률은 약해요. 작년도에 보니까 남학생 기준으로 2.14대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2020학년도 2010 남학생 경쟁률은 1.49대 1, 1.13대 1, 여학생은 2.14대 1, 1.91대 1로 사실상 2배수를 뽑는 건데 B가 있는 학생들도 지원해서 실제 작년도에 많이 붙었어요. 지금 저희 같이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 5명이 상산고에 붙었고요. 하나고도 1명이 붙었고 사실상 특목반 학생들의 거의 60에서 70%가 하나고 상산고 과학과에 쳐서 합격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합격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준비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준비를 안 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었는데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진행하나요? 네, 계속해서 이걸로 진행해요. 이걸로? 이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같이 들고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어려운데? 예, 그냥 이렇게 들고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많아갖고. 방송 채널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외부로 이제 라이브로 강의를 현재 되고 있고요. 지금 앞에 보시니까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고 노이즈도 많다고 해서 이렇게 문자가 와서 다시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부분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요거는 실제 하나고하고 상산고 학생들이 이번에 준비해서 합격을 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하나고하고 상산고 아이들이 2020학년 서울대를 간 숫자인데요. 하나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56명이 합격했죠, 작년에. 수시가 50명, 정시가 6명. 이거는 등록 기준이에요. 실제 합격 기준은 70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대하고 서울대 같이 붙으면 서울대 안 가고 의대 가잖아요. 그래서 등록 기준 56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뭐 다른 국악고등학교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서울대 붙으면 서울대 가거든요. 의대로 안 가고. 외대부고도 그렇고 하나고도 그렇고 상산고가 작은 이유는 이게 37명, 35명이잖아요, 서울대를. 근데 이 학생들은 78명이 의대를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더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붙었지만 실제 붙는 거하고 등록은 다른 거예요.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고, 상산고 이런 학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서울대나 다른 데 가는 숫자가 높아요. 서울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연세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그 비율대로 나눠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양대 이상 학교를 거의 진학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과학고에 들어가서 혹시 나는 준비를 안 했는데 운 좋게 붙어서, 근데 운 좋게 붙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운 좋게 붙어서 과학고에 가서 거의 꼴등을 한다면 어떡하겠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연대까지는 좀 힘들어도 고대나 한양대까지는 가겠죠, 애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만약에 일반고 기준으로 친다고 치면은 거의 한양대 가려면 2등급도 안 되죠. 한 1등급 거의 해야지 가는 건데 사실상 굉장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갈 수만 있으면 사실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게 문제인 거지. 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야죠. 그리고 또 이제 관심 갖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광역자사고라고도 있는데, 그냥 자사고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화고등학교나, 뭐, 경희고, 뭐, 이화여고처럼 이렇게 실제 자사고가 있어요. 이런 자사고도 엄청난 실적을 갖고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하고 다르죠. 이쪽 지역에서는 광역자사고가 미립여고가 있었는데, 한 4년 전인가? 거기서 탈락됐어요. 그래서 일반고가 됐고요. 지금은 이쪽 지역에는 자사고가 없어요. 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대부고나 이화여고, 세화고를 가고 있고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세화고, 중동고, 경희고를 주로 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자사고를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한 2등급 뭐 이렇게 뭐 이 정도 할 정도면 자사고 가면 4등급도 하고 5등급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신 따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가야 되냐면 자사고를 갔을 때 도전의식이 강한 녀석, 그 다음에 자존감이 강한 애,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네. 친구 따라서 공부하는 녀석 있잖아요. 옆에 친구가 공부하면 자기도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자사고예요. 만약에 일반고로 가주면 혹시라도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자사고를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특정 분야에 몰입이 강한 녀석, 나는 의대 갈 건데 뭐 이렇게 끝까지 생각하는 녀석들은 당연히 자사고를 가는 게 유리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필요하면 질문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질문하기 뭐하면 지금 우리가 문자로 보냈던 톡강에 들어가서 문자로 남겨주셔도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들기 좀 쑥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고등학교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6학년 건 아무 의미 없어요. 6학년 때 뭐 성적이나 뭐 생활기록부 자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학교 지각이나 결석하는 거, 독서 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특목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독서 쓰는 거, 그리고 출결 상황, 그리고 선행 정도, 그리고 진로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해놔야 돼요.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보면은 무슨 탐구대회 같은 거 나와서 상 받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6학년 때 나가서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쓸모가 없는데 중학교가 상을 받으면 아주 쓸모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받으면 더 쓸모가 있겠죠. 거의 대학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실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준비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원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특목고는 한 번에 동시에 넣는 게 아니고 이 순차적으로 나눠서 넣게끔 돼 있어요. 보통 영재학교라고 보통 얘기하는 일반 고등학교, 이제 영재학교라고 하는 과학고는 어떻게 생겼냐면 내년 3월이죠. 현재 치면은 내년 3월에 원서를 넣어야 돼요. 내년 3월에 원서를 넣고 2차 영재성 검사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같은 걸 미리 작성을 하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영재학교 원서를 넣고 5월 달에 있는 시험을 보고 캠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과학고는 그 이어서 이제 8월부터 원서를 넣어서 소집 면접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하고 과학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원서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치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 영재학교 원서를 넣고 그게 떨어지면 과학고 원서를 넣고 떨어지면 하나고나 상산고 원서를 넣고 또 떨어지면 근처에 있는 다시 고등학교에 뭐 성보고든 뭐 미림여고든 이런 데를 또 지원해요. 이렇게 4번의 기회가 있는데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중3 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2 때 지원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막 지원하는 거죠. 실제는 뭐 못 붙지만 막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가는 학생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 원래 같으면 3월 달에 이제 학부모 면담들이 다 있어요. 원래가. 면담이 있으면 그때 반드시 얘기해야 될 건 우리 아이는 특목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선입견이 바뀌잖아요. 생기부가 그거 관련되게 써져요. 그러면 2학년 때 되면 1학년 때 거 보고 쓰잖아요. 3학년이 또 2학년 때 보고 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3월 달에 조금 약간 좀 쑥스럽고 괜히 또 그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무조건 우리 아이는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한화고를 준비합니다. 상상고를 준비합니다. 뭐 과학고를 준비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그거에 맞춰서 플랜을 짜고 내용을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진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진로활동이라든지 자율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다 챙겨줘요. 선생님들이. 뭐가 이렇게 학교 밤마다 공문들이 와요. 어디 나가라고 공문이 오는데 그렇게 준비한 학생이 아예 없으면 선생님이 공문을 안 봐요.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챙겨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본다고 하면 그걸 다 챙길 거 아니에요. 그걸 전달해 준다고요. 그 중에 내가 몇 개 나가서 상을 받으면 그 상 받은 내용은 기록이 안 돼요. 진로 활동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 내용을 보고 실제 이제 영재고든 과학고든 아이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한화고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12월 달에 원서를 넣거든요. 8월부터 준비해요. 8월부터 준비를 해서 원서를 넣는데 12월 초에 이렇게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준비는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고 모의 면접 준비도 한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실제 12월 말에 이제 딱 공통 면접을 보고 끝내는 거예요. 하사고하고 한화고와 상상고는 다 똑같아요. 그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 원서를 또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 거 몇 번을 응시를 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과고나 하나 상상고 중에 하나는 걸려요. 아이들이. 영재고까지는 솔직히 지금 초등학교 때 지금 막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이미 경시를 하고 있다면 솔직히 영재고도 준비해서 붙는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 영재고는 빼고 그 다음에 과학고하고 한화고 상상고 쪽으로 가주는 게 훨씬 나아요. 일단 영재학교보다는 대입 실적이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월등하단 말이죠. 과학고나 한화고 상상고가. 영재학교는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고 이런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한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학교 내신도 잘 받고 그런 친구가 잘하는 거지 중학교 가서 학교 내신도 안 되고 학교 생활도 엉망이고 그런 친구가 잘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건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세종가고 일정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정을 크게 보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일정표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원서가 8월 달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3학년 8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6학년이라고 치면은 2년 반 후죠. 3년도 아니고요. 2년 반 후에 넣는 거고. 영재고 입시까지는 딱 2년 남은 거죠. 2년.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상은 뭐 그렇게 쉽진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과학고는 이렇게 원서를 집어넣습니다. 내신 반영 보세요. 내신 반영 보면 수학하고 과학만 반영하잖아요. 내신 반영은 수학, 과학만. 그러니까 실제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 과학 중심으로 성적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수학, 과학보다는 영어를 잘하는데요. 그럼 외고를 넣으면 돼요. 전 과목을 잘하면 자사고를 넣으면 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과학고가 수학, 과학인 거지 다른 데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영은 수학, 과학의 내신 반영이고 100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점 이상이에요. 90점 이상이면 다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상 뽑기가 어려워요. 이 친구들을 90점 이상이라고 뽑아놓으면은 너무 많아 숫자가. 뭐 한 학교에도 뭐 진짜 10%씩이면 몇십 명씩 될 텐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구별을 해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뭘 쓰냐면 서류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걸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출 서류가 쭉 있어요. 응시원서, 뭐 동의서, 생활기록부 2,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이렇게 다 있고, 이 방문 접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생활기록부를 인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교에 관련돼 있는 뭐 수상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지우고 학교 이름도 다 지우고 그래갖고 이제 딱 동그라미 쳐서 이제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교사 추천서하고 자소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학사나 UA에 이렇게 접수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학고 원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 제출 서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과학고의 자기소개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재교육원 원서 넣는 친구들 있잖아요. 영재교육원 원서를 넣으면요,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그래요. 근데 6학년이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몇남 몇녀에 자라서 화목한 가정에 자라서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옛날식이고 요즘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로 계획을 써라. 그리고 수학, 과학 분야에 탐구한 사례를 써라.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가 어떻게 환경을 살았고 이런 내용을 쓰는 걸 자기소개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탐구 활동을 한 거. 여기처럼 탐구 사례. 스스로 탐구한 거를 써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탐구했냐?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뭐 직선을 배웠으면 직선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고,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을 배웠으면 삼각형에 대해서 탐구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학교 수준이면 안 되겠죠. 훨씬 더 어려운 걸 해야겠죠. 학교 수준에 뭐 해당하는 걸 교과서에 있는 거 베끼면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려운 내용으로 탐구 활동을 써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학 분야 말고 과학 분야, 수학 분야를 다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주제, 동기, 과정, 결과. 탐구 보고서를 쓰듯이 써라 이런 뜻이죠. 이게 언제 쓰냐면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 탐구 발표대회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하는 탐구 발표대회가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출전하려면 탐구 자료를 조사를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키워요. 콩나물을 왜 키우려고 했어? 라고서부터 시작해서 동기죠. 그 다음에 과정. 뭐 물을 처음에는 뭐 소금물도 줬다, 설탕물도 줬다, 뭐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과정을 쓰고 결과가 어떤지,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서 제출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보고서를 그대로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탐구대회나 발표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낸 학생이 사실상 과학고에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친구가 진짜로 되는 거지, 그냥 학교에서 내신 적당히 받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 우리 관악구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쪽 고등학교에 대한 이렇게 내신 분석이라든지 이런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성보고나 미림여고, 문영여고, 남강고, 성남고나 구암고나 이런 학교들, 인원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대학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전체 학생 수는 보통 한 학년에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인서울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예를 들어 250명 중에 도대체 몇 명이 하냐? 실제적으로 좋은 학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빼고는 약 20명에서 30명이에요. 그러면 10%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중학교 때 내가 10% 정도 되는 학생들이면 중학교 때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특목고도 한번 생각해 볼 만큼 되는 애인데, 고등학교 똑같이 가서 10%로 들면 인서울권을 하는 거야, 인서울권. 그냥 말 그대로 서울 안에 있는 학교를 서경대든 상명대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좀 잘했던 애들이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내신이 좀 안 좋아도 좋은 데를 다 가버리니까 이렇게 이쪽 지역은 좀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미 숫자는 한정돼 있고 미미 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중학교 때 10% 안에 들면 사실 특목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 그러면 한 30%, 한 3분의 1만 하면 되지. 한 30%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30%가 되면 중학교 가면 몇 등급이냐면 3등급, 4등급이에요. 그러면 4등급이면 중학교 때는 3분의 1이니까 한 중상위권이라고 말을 하지만 고등학교 때 4등급이면 일단 인서울권은 안 되잖아요. 지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중학교 때 30% 되는 학생이나 10% 되는 학생이 똑같아요. 수준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시켜보면 문제 한 번 더 풀고 덜 풀고 차이밖에 없어요. 30% 되는 학생 보고 중간고사 때 2시간만 공부 더 시키면 10% 돼요. 사실상 과목별로 다 보세요. 수학만 2시간 더 해봐요. 10% 안 되나. 충분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2시간을 시간대별로 안 했기 때문에 얘가 30%인 거고 그거보다도 더 안 하면 40%, 5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학교들, 이 내용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들을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나가지고 준비해줘야 되는 거죠. 당장 내년 3월에는 탐구보고서 대회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그럼 미리 생각해야죠. 발명품 대회도 있어요. 3월 달에. 탐구 발표 대회도 있어요. 4월 달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 자료가 딱 나가고 나서 일주일 만에 내라고 그래요. 그거는 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숙제로 줘요. 야, 너네 탐구 발표대회 나가야 되니까 자료를 내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만에 절대 못해요. 일주일 만에 한 애들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탐구 발표대회를 하더라도 조금 더 이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네, 탐구 발표대회를 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겨울방학 때부터. 미리 뭘 할 건지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씩 제출하는 거예요. 발명품 대회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세종과학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리더십 같은 덕목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례를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봉사활동 관련된 활동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은 리더십이니까 반장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는 학생회나 동아리 부장 같은 것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독서 3권 꼭 써야 되죠. 중학교 중에 의미 있는 독서 3가지 써라. 6학년 때는 그냥 책 읽어놓고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요. 중학교 때는 그걸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다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만 보더라도 이 친구를 어떻게 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기소개서예요. 너가 뭐 했냐,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떨어져서 밤새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잘하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탐구 과정을 해주면 충분히 붙습니다. 그리고 과학고에 지원하는 애들은 면담도 한 번 있어요. 이 과학고고요. 과학고에 가면 면담도 하는데 면담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를 하고 저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면담을 하게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학교로 가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쓰면 저렇게 면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3들이 가서 면담을 다 했어요. 그 친구들도 다 6학년부터 준비했어요. 6학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번에 다 이제 과학고 면담을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걸 물어보자는 거죠. 테셀레이션트, 프렉타, 되게 어려운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써주고 2차 함수까지 다 중학교에서 조금 더 어려울 때 쓰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애들이 는 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물리도 이렇게 물어보고 우주 공간에서 빈 페트병과 물이 찬 페트병이 있을 때 어떻게 구별할지 말해라 이런 식으로도 물어봤어요. 우주 공간이니까 중력이 없잖아요. 무게가 나갈 수도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두 개를 부딪혀 보면은 뭐 움직이는 거 봐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무거운 게 덜 움직일 테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갖고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이렇게 그 샤르를 붙이기나 이렇게 됐다. 병렬 저항일 때 합성장을 구하는 공식을 말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온과 상은 병렬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온이 몇 암페어 걸리는지 말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 중학교 내용입니다. 중학교 내용이고요. 다음 볼게요. 면접은 이렇게 해요. 여기 3명 앉아 있잖아요. 저기 면접자 있죠, 학생. 이렇게 지금 수학 담당이나 과학 담당, 인성 담당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 친구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막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떨리겠죠? 혼자 있는데 막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이건 이제 저희가 가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을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실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석 면담 때는 2명. 그리고 소집 면접 때는 3명입니다. 그래서 담당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인성 선생님 이렇게 담당이 있어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과학고에 이제 가게 되면 소집 면접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소집 면접은 보통 이렇게 수학 선행은 기본이고요. 과학은 물원이나 화원 이런 걸 기반으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요. 인성은 가치관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실제 소집 면접이라고 하니까 잘 보세요. 소집 면접이잖아요. 말 그대로 면접 아닌가요? 면접이면 말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자, 면접 질문지가 있고요. 어떻게 나왔냐면 총 4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4문제.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이 30분 동안 있어요. 답변 준비 시간이 시험 본다는 뜻이죠. 그 준비하는 동안 메모를 할 수 있고요. 답변 준비 후 면접이 실시되는데 면접은 10분이에요. 면접한 거를 그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 질문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실제 이 문제는 한성과학고나 세종과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제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공개가 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문제를 발췌해 놓은 거예요. 창의 사고력 1번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도. 가나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이제 이것이 이 빨간색이 상대 습도고 이게 기온인 거예요. 상대 습도가 높으면 습기가 많은 거니까 당연히 비가 올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의 과정들을 보고 9시에서 5시 사이 이슬점 변화를 생각하여 여행을 간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수학도 한번 볼까요, 수학? 이제 수학은 이거예요, 두 번째 거. 이게 수학인데, 요건 아마 집에 가서 풀어보라면 아이들이 다 풀 거예요. 지식이 없어도 푸니까 이런 건. 뭐냐면, 여기 물이 어느 정도 꽉 차 있어요. 이거를 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보면 당연히 물이 조금, 처음엔 이렇게 꽉 차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쪽에서 보면은 사다리꼴처럼 나오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삼각형도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리면 다시 또 이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의 과정을 본인이 다 그려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영재고 원서 문제하고 과학고 쪽의 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영재고 쪽은 아마 이걸 가지고 뭐 경시라든 이런 걸 하게끔 문제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과학고에서는 이렇게 창의사고력, 여기 말을 그대로 창의사고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이요.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마션이라고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지 않나요? 거기서 나왔던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문제도 세 번째 문제 과학 문제예요. 과학. 세 번째 문제는 행성에 도착해서 기지를 세우고 암석과 흙을 채취하였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귀환용 우주선이 고장이 났다. 감자를 재배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고자 한다면 감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감자를, 이제 생산량을 키운다는 거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마션이라는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영화 이렇게 기억나실지 몰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Yo, hands up, Jesus. If I run the hydrazine over an iridium catalyst, it'll separate into N2 and H2. And then if I just direct the hydrogen into a small area and burn it. Hey there.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션에서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작년도 기출 문제고 영화는 3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주인공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비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를 그대로 감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6가지를 말해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이 친구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는 과학에 좀 관심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애한테는 안 되죠. 당연히. 관심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4번 문제입니다. 이거 올 때까지 아까 감자 캐는 문제였고요. 요거는 이제 4번 문제는 수학 문제죠. 수학 문제. 또 수학 문제고 이렇게 삼각형의 내심에서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아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지금 6학년 중에 통반 영재반 같은 경우 아이들 중에 3학년 과정 했다는 친구는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현재 이렇게 문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가 사실상 이 면접에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성 문제입니다. 제가 인성 문제 잠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인성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수행 과제로 제출한 여행 보고서를 작성한 두 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작년에 나왔던 말이죠. 학생 B의 말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말하시옵니다. 학생 A, 우와, 내 보고서는 있는 사진은 정말 멋지다. 어디서 찍은 거야? 라고 하니까 B가 내가 찍은 게 아니야. 사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인터넷 검색했어. 5분 만에 딱 어울리는 사진을 찾아냈지. 내가 찍은 것보다 훨씬 더 예쁘더라. 잘했지? 요즘은 인터넷에 모든 것이 나와 있어. 아주 좋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지원자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인터넷 검색한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훨씬 잘 어울리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찍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의 가정이 맞냐는 거죠. 그런데 아주 단순한 사진이라면 사실 인터넷에 찍은 걸 올릴 수 있지만 실험 과정이나 본인이 직접 해야만 되는 과정이라면 인터넷에 찍은 걸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표절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과학자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관을 지금 보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런 거 하기 전에 설명을 해요. 표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찍은 걸 올려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꾸 생각을 해주는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말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치관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가면은 현재 중3부터 내용이 많이 바뀌는데요. 일단은 그 동아리 활동에 자율 동아리는 기재는 됩니다. 기재는 되는데 대입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특목고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특목고는 반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저건 안 됩니다. 뭐 청소년 활동 있죠. 우주소년단, 뭐 무슨 걸스카웃, 뭐 이런 것들 청소년단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기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소논문, 그러니까 논문을 쓴 거. 물론 중학교 애들이 논문 쓴 아이들은 없어요. 강남 애들이나 왜 있을까 말까 한데 논문 쓴 것도 기재가 안 됩니다. 아예 기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미반영이란 말은 생활기록부엔 써지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는 써지는 거고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써지면 나중에 추천서라든지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로 희망 분야도 생활기록부에는 써지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빠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상기록도 당연히 생기부에 있는 거고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고요.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생활기록부에는 다 써집니다. 여기 미반영이라고 돼 있는 거는 대학에 원서를 낼 때 미반영이지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는 본인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활동, 아까처럼 봉사활동, 자율동아리활동, 진로 희망사유, 미반영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꼭 해야 한다죠. 왜냐면 대부분 친구들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안 해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본인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받을 때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꾸며서 쓰면 그거는 허위로 쓴 거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걸 쓰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미반영인 거지 미기재가 아니잖아요.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미기재는 생활기록부에서 안 써지는 거고 미반영은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만 대입자료에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미반영은 다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제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독서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고나 상상고 올 때 아이들이 독서 얼마나 읽을 것 같으세요? 1년에 한 5권 읽을까요? 훨씬 많이 읽어요. 10권에서 20권씩 읽어요. 다 안 읽어도 다 넣어요. 물론 다 안 읽어도 넣는다는 건 좀 웃기지만 어쨌든 10권 이상씩 다 넣어요. 20권 가까이. 그러면 3년을 넣어봐요. 거의 50권, 60권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과학고도 넣고 상상고도 넣고 하나고도 넣고 이래요. 근데 실제 그런 애들이 붙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다 똑같거든요. 다른지 않아요. 내신이 뭐 전부 다 집어넣었을 때 과학고는 수학, 과학이 A면 되잖아요. 얼마나 많겠어. 서울의 중학교가 400개인데. 그렇죠? 그리고 상상고 하나고라고 해봐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4과목 중심으로 A인데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한 학교에도 몇십 명씩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활동이나 뭐 자율 동아리 활동이나 아까처럼 이렇게 개인적 봉사활동이나 진로 희망사회 같은 것을 적어놓은 아이들이 실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가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독서 언제 내라고. 꼭 내야 되고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내야 됩니까? 라고 그 중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영악해서 얘기를 합니다. 따져요. 그러면 그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다. 사실은 미반영이지 미기재가 아니지 않냐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설명회도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도 지금 독서를 한 권도 안 넣은 사람도 있어요. 뭐 코로나고 아이들 집에 있고 그러니까 독서를 한 권도 안 넣었다. 근데 만약에 영재고나 뭐 과학고나 뭐 자사고나 어쨌든지 간에 뭐 비슷한 학교라도 가려고 하면 독서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1학년 때 그냥 날아가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못 넣거든요. 그래서 꼭 1학년 때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상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중3부터는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도 다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소집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거죠.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전까지는 어떤 고등학교든 간에 내신을 좀 잘 따는 학교를 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시가 40% 이상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22%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능을 잘 보는 학교가 더 좋은 학교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거고 공부를 좀 못한 학생이 대학을 안 가는 거 순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아래에 있지만 학생부 종합. 이게 수능이 40%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수능이 40%, 두 번째 보시면 사회적 배려가 10%고 교과가 10%예요. 그러면 수능이 40%, 이게 10%, 이게 10%면 나머지 40%가 학생부 종합이에요. 학생부 종합.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걸 갖고 학생들을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갈 때는 무조건 특목고든 자사고든 이런 데 가는 게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거니까 꼭 준비하셨으면 하고요. 특히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외고 같은 경우 혹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학고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할 거로 현재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락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신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걸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프로그램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반 레벨의 이제 6학년은 영재반 또는 특목반 그리고 정규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중학교를 가게 되면 반이 영재반이 과고 영재반, 특목반이 특목자사반, 그 다음에 준특반, 정규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중간에 특목반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준특반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특목자사, 과고영재, 정규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특목반은 결과적으로 위에 두 개가 있는 거고 아래 두 개는 특목반은 아니지만 이제 정규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들의 특징만 잠깐만 살펴보면 어떤 식인지 볼게요. 장학증서를 준다는 거고 현재 반에 이런 식인 거죠. 과고영재반이라고 하는 반은 3학년 2학기 과정,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가지만 초등학교를 끝나기 전에 중등과정을 마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3학년 1학기 과정을 나가는 거예요. 3학년 2학기 과정을. 그렇다면은 결국 이 친구는 내년 3월이죠. 중학교 입학하는 시점에는 고1 과정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목표로 해서 과거 영재반이 진도를 진행하는 거예요. 현재 영재반이라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반에 가기 위해서는 범위가 있겠죠. 3학년 2학기다 보니까 그냥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의미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면 들어가는 건데 2학년하고 3학년 1학기 과정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과학은 중등 전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사특목반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데 이 반은 이제 특목반인 거죠. 2학년 2학기 과정을 합니다. 현재 2학년 1학기 과정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1학년서부터 2학년 1학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현재 6학년 아이들 중에 1학년 1학기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1학년 1학기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1학년 1학기 나가는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만약 자사특목반에 간다면 1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준특반에 가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겠죠. 여기 이제 2학년 과정이라도 1학년 전체 과정이에요. 여기는 준특반이라 해서 여기 이제 2학년 1학기지만 시험 자체는 1학년 전체 과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특목반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나는 준특목반에 이제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최소한 1학년 1학기 말고 1학년 2학기 과정까지를 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냥 준특목반에 되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정규반하고 특목반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특목반들은 어차피 자연계 쪽 학생들은 수학과학을 같이 하는 거고요. 자연계 쪽이 아니고 인문계 쪽 애들은 영수를 같이 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특목반이라도 내가 인문계 쪽이냐
자연계 쪽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현재 1학년 1학기 과정을 하거나 6학년 과정만 하고 있다면 그거를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하면 뭐 학원에 요청을 할 수도 있죠. 뭐 따로 선생님을 붙여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친구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를 하면 여기는 준특목반에는 과학시험이 없어요. 그냥 수학 과정만 되면 준특목반이 되는 거고요. 이제 특목고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니까 특목고를 준비하는 특목반에서 실제 이제 진짜 특목반을 가려면 과학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특목반 학생들은 선행을 이제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필요하다 공부를 해서 되면 이제 넘어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 이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1학년 거를 예를 들면 훨씬 더 편하겠죠. 1학년 반, 요게 1학년 반이고요.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반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제가 1학년 반을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친구들은 수학 선행이 3학년 2학기 고등 3과정까지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과정을 현재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어요. 수학 선행은 3-2가 있는데 선선행 과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특목반이라고 해서 2학년 과정인데 실제 3학년 2학기 과정이죠. 그죠? 3학년 2학기 과정을 하는 거고 실제 여기는 준특목반은 2학년 전체 과정을 이제 해서 실제 뽑는 거예요. 요게 모양이 좀 약간 잘못됐네요. 여기 봐야겠네요. 이렇게 요거랑 똑같이 나왔네요, 지금. 반이. 그래서 현재 지금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되는 학생들은 요 과정이 하나씩 올라가져 있어요. 여기는 고등과정, 여기는 3학년 과정, 여기는 2학년 과정.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에서 6학년 되는 거니까 여기는 중3, 여기는 중2, 여기는 중1. 이렇게 준비한다고 보면 맞아요. 딱 과정당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년 1학기를 나가거나 6학년 과정으로 가거나 좀 빨리 가는 애들은 1학년 후반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준특목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봤더니 이 관악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산고 가는 학생이 있는가 과연. 근데 작년에도 보니까 관악구 학생만 2명이 있었어요. 뭐 동작구도 있고 다른 구도 있고 해서 5명이었는데. 근데 관악구 학생만 2명이 붙었어요. 상산고는 전국에서 170명을 뽑아요. 그리고 서울에만 구가 25개가 있어요. 관악구에 2명이면 엄청 잘 간 거죠. 그전엔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면 다 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고 같은 경우도 이번 1명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많이는 못 들어갔는데 작년에 2명 들어가고 이번 1명 들어갔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고도 뭐 서울시 25개 구 중에 실제는 강남 지역 빼면 7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뭐 목동이나 뭐 중계 지역이나 이런 구에서 거의 뭐 한 20명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다른 구에서는 진짜 한두 명씩밖에 못 가요. 근데 사실상 아이를 준비시켜서 응시를 시키니까 충분히 붙는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과학고도 마찬가지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계속 과학고생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거의 맞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순서가 다 맞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갈 때까지 선행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는 선행을 먼저 나가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과생이다. 나는 자연계 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수학 과학이고요. 문과다 그러면 과학은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영어 수학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장래희망이 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장래희망이 과연 뭐냐.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문과보다는 이과 학생이 좀 더 많아졌어요. 과거보다는. 옛날에는 반반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과 쪽 준비하는 친구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를 정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준특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과 학생은 수가를 준비하는 거고 문과 학생은 수학과 영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입시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사실상 붙는 거지 그냥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벨을 갖고 준비해서 항상 이렇게 테스트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공지사항이 나갈 거예요. 이번에 준특목반은
그러니까 뭐 자사특목반은 범위가 어디고 준특 범위가 어디고 과거 영재는 범위가 어디라고 초등학교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범위가 딱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11월 며칠 날 본다 이렇게 딱 나가거든요. 그 과정이 이수를 하면 실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방법은 내가 선행을 지금 안 했잖아. 1학년 1학기밖에 안 해. 1학년 2학기 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가 EBS를 보든 선생님 1대1로 공부를 하든 학원에 선생님한테 특강을 신청하든 해서 그걸 마치면 충분히 시험 볼 자격이 있는 거고요. 시험을 봐서 근데 내가 공부를 했어도 모르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공부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시험 봐서 붙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가져야지 본인이 이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입안에서 정말 잘하니까 다음 반 올라간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어차피 진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제 생각에 굉장한 동기부여예요. 이번에 어떻게 애들이 잘해가고 준특목반이 됐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6개월 후에 자사특목반이 됐고 또 열심히 해서 6개월 후에 과거 영재반이 됐어요. 저희가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영재 쪽쯤 가면은 과학고든 상상고든 하나고 쪽에 붙는 비율이 60에서 70%예요. 자사특목고에는 실제 과고까지는 가기가 좀 어려워요. 자사고 쪽에는 좀 한두 명 있어요. 준특목은 진짜 한 명씩밖에 없어요. 전체 반, 준특목반 두 반에 한 명 나와요. 그러니까 확률,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못 가는 건 아닌데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확률이. 진도가 그렇게 안 나갔으니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줘야 아이들도 동기부여되고 의미가 있는 활동인 거지 그냥 본인이 뭐 이쪽 반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만족하고 다닐게 뭐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이번에 붙은 애들, 이번에 상상고 붙은 애들, 과학고 붙은 애들 다 6학년 때 여기 명단 이렇게 보시면 저 명단하고 저 바깥에 보면은 2018학년도 수학 90점 이상 뭐 해법 경시대회 상 받은 애들 이름하고 비교하면 똑같아요. 아마 나중에 되게 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오면 다 있어요. 뭐 최땡땡이 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상상고에 붙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아이들이 공부했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거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준비하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부터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시스템은 저희가 중계동이나 지금 강남이나 준비하는 과정이랑 거의 동일하게 해요. 강남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지만 거의 중계동이랑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도나 교재 아예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들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고요. 이게 진도표는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간표는 월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3시간씩 2번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준특목반이나 특목반이 되면 좀 길어지는 거예요. 하루가. 3시간 하는 게 아니라 4시간 반씩 하는 거고요. 그 금요일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2배 정도 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3시간씩 2번이면 사실상 6시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12시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이상 할 수도 있어요. 학교 뭐 다른 것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사실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해야 사실 붙는 거예요. 이 정도 안 하고 솔직히 이 정도 안 하고 붙을 수는 없어요. 아니 뭐 일주일에 뭐 수학 과학으로 3일 정도 이과인데 이과 학생이 3일 정도는 안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영재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월화수목 금금금 하거든요. 보통 하루에 4시간씩 금금금이라는 토일 할 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나 일요일 달은 금요일이 2번 있어서 더블로 들어요. 4시간이야 8시간 한다든지 일요일에 8시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 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학교에 30%하고 10% 차이는 진짜 시험 볼 때 2시간, 3시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저희가 시켜보니까 내신 때 이 친구가 3시간 더 했으면 걔는 10%고 3시간 안 했으면 그냥 30%예요. 그리고 100점 만드는 좀 더 했겠지. 우리가 10% 되는 애가 90점, 95점, 92점이면 100점 만드는 좀 더 했겠지만 실제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애들이. 왜냐면 전체 과목을 합치면 시간 수가 많잖아. 5과목은 10시간을 더 해야 되고 15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힘들다. 자기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제가 맨날 시켜. 야, 너 있잖아. 이번에 좀 공부 좀 해서 이번에 내신에 90점을 맞아야 돼. 라고 하면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저 일반고 갈 건데요. 제가 뭐 굳이 이걸 A 받을 이유가 있나요? 딱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일반고는 내신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인터넷에 이미 다 떠 있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 없다고 떠 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80점을 맞는 친구가 일반고 가면 아무리 잘해도 4등급이에요.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특목고를 가든 안 가든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진짜 뭐 나중에 중3 때 특목고를 쓸지 안 쓸지 원서 쓰기 직전에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넌 무조건 특목고를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근데 너는 이과니까 과학고를 목표로 하자. 넌 문과잖아. 외교관이 된다면 외고를 목표로 하자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다 나와요. 뭐 하나고를 가려면 얼마큼 공부해야 됩니까? 쓰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써져 있는 것만큼 본인이 하려고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일단 준특목반이든 특목반이 들어가면 여기 담당 선생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특목반이니까 특목고에 대해서 이런 걸 준비해야 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특목고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나 이제 되게 되면 중학교 1학년 되면은 이 사춘기가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청 세게 오는 친구들 있거든요. 사춘기가 딱 오면은, 아, 자기 다 안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부모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말을 듣는 사람이 딱 하나 있죠. 옆에 친구. 자기랑 절친인 친구가 얘기하면 그땐 들어요. 야, 너 왜 그래? 너 왜 특목한다며?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때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런 친구들 때문이라도 특목반이라는 곳에 묶어놔줘야 돼요. 뭐 이렇게 딴 것보다도 그냥.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있잖아, 애들이. 뭐 방학 때는 진짜 중간에 점심때 나와서 밤까지 공부도 하고 계속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이 특목을 준비하는 친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딴 친구가 와갖고 막 얘기를 해요. 야, 너 좀 왜 그래?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니까요. 이건 정확한 얘기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특목반, 이번에 이번에 그 준특목반에 못 들어가면 다음 3개월에 또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돼요. 방학 때 공부하면 되니까. 목표를 잡으라는 거죠. 짧게. 그러니까 정규반하고 자사특목반 진도는 6개월 정도, 한 학기밖에 차이 안 나고요. 준특목에서 특목 갈 때는 1년 차이 나요, 진도가. 자특하고 과거영재는 또 1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준비만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르겠으면 저희가 뭐 강좌를 열어줘도 되고,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 학습 잘 됐으니까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응시한다고 하시면 체크가 되고 응시 시험지가 나갈 거예요. 그 반에 해당하는. 그러면 그거 시험 봐갖고 점수가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형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에서 보는 성취도 평가 수준이 아니라 반편성 고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나는 준특목반에 응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그거에 맞는 시험지가 나갈 거고 관련된 시험지를 가는 거죠. 대신에 범위나 이런 건 저희가 다 적어 드릴 거고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2학년 반이고요. 똑같아요, 내용은.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